부자로 있을 것이냐가 거부의 개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땐 부자였어요. 나이 들어선 가난뱅이가 됐습니다. 그럼 부자가 아니라는 소리죠. 거부라는 것은 이게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래 가기 위해서는 금융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금융지식을 지금 얻기 위한 게 저 책 읽으시는 거고 참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투자가가 결정이 돼야 돼요. 이 투자 쪽이 나중에는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투자 쪽으로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도 진행할 수 있고, 여기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전격적인 투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냐면 작게 시작하고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교육받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세미나 가서 듣고 투자에 관련돼서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면도 잘해야 됩니다. 자,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주식에 뛰어드는 것은 완전히 폭탄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고 누가 얘기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되고 작게 시작하면서 본인의 돈이 직접 걸려야 된다 그래요. 본인의 실제 돈이 직접 걸리면서, 본인의 돈이 걸리면서 여기에서 뭔가를 배운다는 겁니다. 본인의 돈이 안 걸려있으면 절대 못 배워요. 주식 그냥 가상 투자하고요, 안 됩니다. 본인 돈이 조금이라도 걸리기 시작해야 신경이 쓰여야 배웁니다. 여기에서 경험이 나옵니다. 경험.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투자는, 여기 제가 이 투자 쪽 좀 처음으로 설명해 드리는데,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라고 나눴습니다.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부를 안 하는 투자가 위험한 거고,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투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투자는 너무 쉬운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절제할 줄 아는 투자자.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도 주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거 하시는 거니까 가장 이상적으로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가 셋업이 되고 수동적 수입이 들어올 때쯤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도 좀 나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이거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 이제 백만장자들은 이거 연구합니다. 연구해야 되죠. 수동적 수입이 들어오게끔. 자, 주식을 할 때도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여기 감정이. 조금 올라가고 막 좋아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제는 못한 사람들. 이게 완전히 하나의 수학적인 공식 게임처럼 들어갑니다. 조금 떨어지면 그냥 또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감정적인 사람들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좀 오르잖아요. 오르면 회가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그 돈 다 써버려요. 뭐 친구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올랐다고.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야, 오를 날이 오겠지. 나는 믿는다. 너만 믿는다. 그래놓고 폭락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취사선이라는 게 딱 깨지면 그때부터 깨지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 다 나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을, 또 그쪽 세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갖고 주식 공부하는데도 20-30만 원씩 내고 하루 이틀 계속 공부합니다. 그죠? 본인의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도 본인의 인생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잃을 때 많이 잃고 딸 때 조금 따고,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은 꼭 오를 것만 생각해요. 절대 떨어질 건 생각 안 합니다. 오를 것만 생각하고 믿고 기도를 합니다. 팍 사놓고 주여 올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만 하고 앉았어요. 그건 도박이라고 합니다. 도박. 투자라는 완전히,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도 모르고 투자 자체도 두려워하고 투자 자체도 감각도 없는데 투자한다고 하면서 그나마 가진 돈 다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또 그런 개미군단이 있어. 전문가들이 돈을 벌지만 이 전문 투자가들은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경기가 좋을 때도 돈을 벌고 경기가 나쁠 때도 돈을 벌고, 전문 투자가 때는요 오히려 경기가 박살나버리면 최고의 찬스가 나옵니다. IMF가 와서 그때 경기가 왕창 나갔죠. 그때 돈 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환율로서부터 돈 벌었죠. 움직이고 있다. 그만큼 준비 태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가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나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돈 벌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돈, 모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이 현물을 움직일 때는 내려갈 때 딱 자기가 포션을 정해놓습니다. 자기는 살 때 신경을 써서 사요. 절대 뇌동매매를 안 합니다. 제가 또 주식 오늘 투자를 하네. 그것도 들어보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주식 못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세 가지 특성이 뭐냐? 연중무휴형이 있어요. 연중무휴. 매일 샀다 팔았다 안 하면 오금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전고수형이 있습니다. 한 번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기 본전이 되기를 해가지고 10년씩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뇌동매매형이 있습니다. 남들이 사면 따라 사고 남들이 팔면 따라 팔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살 때 신경 써서 사요. 굉장히 철저하게 분석도 하고 벌써 공부도 하고 감각도 있고 느낌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사지만 본인이 틀릴 것도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고른 것이 3%에서 5% 정도의 내가 허가할 수 있는 양이 벌어지면 즉각적으로 생각 없이 나는 던진다. 그리고 요번에는 내가 손절매를 한다 라는 각오를 딱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떨어지면 그대로 딱 팔아버려요. 손실이 적습니다. 근데 오르기 시작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이 주가가 쫙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가속이 웬만치 않으면 이제 붙을 때 들어가는데,
그쪽에서 한번 떨어지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움직일 때 딱 봐가지고 거래량 보고 뭐 보고 쫙 연구해서 땅 팔아버립니다. 틀려요. 그러니까 벌 때 많이 벌고 잃을 때 조금 잃어요. 전문가도 다 잃습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본인이 잃을 거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철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감각으로 움직여요. 마음 안 움직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퇴비한데 봉급생활자들이 일하다가 뭐 좀 투자해본다고 와가지고 개미 군단들입니다. 봉이에요, 봉. 다 갖다 잃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냥 뇌동매매하지. 뭐 올라. 야, 왜 떨어져? 기다릴까? 이거 어떡할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놓고 이 세계로 함부로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세계든지 만만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설령 한두 번 본인이 경험을 쌓기 위한 실패를 하더라도 또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시간을 낳기 위해서는 이거 그만둬야죠. 그만두면 돈이 수록되죠.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휴식하고 있어도 돈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이쪽 사분면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이쪽 사분면과 이쪽 사분면을 결합시키라고 나온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자영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전문직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움직이는 건 똑같은데, 전문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기술을 좀 가져봐라 하는 기술 쪽입니다. 기술이 있으면 기술로 밥 벌어먹고 산다라고 보통 얘기는 해요. 기술이 좀 있으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아까 1차적인 수입은 이쪽 사부면은 전부 1차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치과의사 선생님이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좋을 것 같죠? 그래, 일을 하나 받아가지고 승소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소문이 났어요. 온갖 사람들이 갖다 일을 맡깁니다. 그때부터 바빠지는 거예요. 자, 변호사 일하는데 주식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 신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아, 법정에서 지금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식이 폭락했어. 팔아야 돼. 지금 못 팔면 끝나는 거야. 그거 하다가 주식 트레이딩 보다가 뭐 변호사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남 이빨 보고 있다가 주식이 떨어졌어, 빨리 팔아. 잘못 쏘셔야 되는 겁니다. 이쪽 사분면들은 아주 골아픈 사분면이에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도요, 하시려면 충분히 공부해야죠. 그 다음에 연구해야죠. 뛰어돌아 댕겨봐야죠. 조사해야죠. 남의 말만 듣고 훌떡훌떡 사다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뭘로 시간을 가질 거냐는 거예요. 이 책에서 얄짤없이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직 그렇죠. 자영업 본인이 하니까 문제는 여기에서는 실패 확률 때문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그리고 자영업이 잘 돼도 시스템을 못 만든 이상 바빠지기는 마찬가지고, 잘 돼도 바쁘고 잘못될 확률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는 자영사업이다 그래서 이쪽인 줄 알았더니 우린 자영사업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스템 구축 소유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주인이 돼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 자체를 자영업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시스템 구축 소유사업, 시스템 소유사업이에요. 우리는 B사부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8년을 했지만 제 자신이 오늘서부터 쉬면서 투자만 하고 다녀도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된 이유가, 우리 사업이, 제가 지금 우리 사장님들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업 전체가 B사부면 사업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쪽 사부면 사업이 아니에요. 이쪽 사부면 사업도 아닙니다. 그죠? 누구 진짜 약국 하나 내시거나 뭐 하시는 분들도 자영업 쪽입니다. 물론 약국은 일반 그런 것보다 괜찮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바쁘기 마찬가지고 특별하게 움직이기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저희는 시스템을 소유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불어나고 늘어나고 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단지 우리 시스템이 건강하게 불어나고 복제되고 오래 가려면, 자, 그러면 잘 복제되고, 우리 시스템이 잘 복제되고 잘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가 물건이 팔리는 장치 송수관이니까 네트워크가 송수관 아니에요, 그죠? 좀 나중에는 이게 전자 네트워크가 되고 전자상거래로 움직이면 전자 송수관이 되겠죠. 우리 전자 송수관을 타고 수많은 물건들이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가 인수한 파마넥스 물건도 흐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계약된 이제 그 비율이 좀 작은, 우리한테 이윤이 작은 물건들도 엄청나게 이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 개념을 아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그러면 송수관을 구축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네트워크가 잘 복제되고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오래 가려면 이 송수관이 오래 가려면 이 회사가 건강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정말 경쟁력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약속을 잘 지켜줘야 됩니다. 한번 약속을 정했다 그러면 철저하게 지켜줘서 약속은 이꼬로 신뢰감이에요. 그죠? 이 투자할 때도 보면요, 이 투자자들을 신뢰감을 못 주는 기업들의 주가는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투자자들을 희롱하거나 우롱하거나 약속을 안 지키거나 그러면 곤두박질 쳐버리거든요. 그것처럼 네트워크 기업도 약속과 신뢰를 지키면서
회사와 제품이 건강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미래를 나한테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네트워크를 잘 고른 거고, 이 잘 고른 이유 때문에 나도 열심히 하지만 나의 이 그룹들이 전부 자신감을 얻게 되죠. 내 밑에 생기는 몇천 명이 다 힘이 생기고, 내 밑에 있는 몇천 명이 다 비전이 있고, 내 밑에 있는 몇천 명이 전부 본격적인 이 사업을 평생 사업으로 뛸 때 이 네트워크는 건강하고 빠르게 성장하고 튼튼한 네트워크로 변경되는 겁니다. 회사가 약속을 안 지킨다든지, 제품이 정말 별로 대단한 제품이 없다든지, 그죠? 또 힘이 약하다든지, 미래를 이끌어올 만큼의 자금 여력이 없다든지, 새로운 분야의 기업을 인수할 힘도 없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나뿐 아니라 나의 많은 같은 공통된 네트워크들도, 순수관도 전부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는 세 가지 방법 제가 다시 말씀드렸죠. 시스템을 만들든지, 시스템을 사든지, 시스템에 편승하든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사업이 왜 돈이 초반에 크게 안 들어가는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개념을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돈이 초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우습게 알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사업은요, 절대로 우습게 하는 분야가 아닌 비사분면 사업입니다. 이건 겁나는 곳이에요, 이쪽 자체가. 원래 겁나는 곳이고, 한 번 평생을 걸었을 때 이쪽은 백만장자가 터지는 곳입니다. 이쪽은 백만장자 안 터지는 곳이에요. 이쪽은 터지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개념을 몰라버리면 굉장히 실수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스템을 본인이 만들 경우에 왜 많은 돈이 들어갈까?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당장 땅도 있어야 되고, 건물도 하나 사야 되고, 종업원도 구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공장도 하나 인수하든지, 그 다음에 R&D도 본인이 해야 되고, 법률 고문도 구해야 되고, 그죠? 등록도 본인이 뛰어다니면서 만들어야 되고, 이 모든 회사 하나 차리고 만들고 투자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처음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그거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줍니다. 회사 하나 만들으셨어요. 그 회사 사장님이세요. 그러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저보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죠? 회사 사장이 많이 버는 것 같아도요, 다 나가요. 들어온 돈 종업원 비용으로 다 나가죠. 뭐로 다 나가죠. 싹 다 나가죠. 결국은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타이틀 하나 갖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도 꽉 무너지는 확률이 무지 많고. 자, 이걸 소유권을 살려는데 이게 입증된 회사 걸 살리니까 소유권을 한꺼번에 인수해버리는 거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같은 거 살려면 물론 자기가 또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되고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라이센스 하나 사는데도 50만 달러입니다. 한 6억 원 들어갑니다. 라이센스 하나만. 순수 라이센스 하나가 6억 들어가요. 그것도 한 3년 기다리고 줄 서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근데 왜 우리 거는 이런 엄청난 사업이 똑같은 사업 아니라 더 큰 사업도 되는데, 오히려 이 무시무시한 비사분면 쪽인데 왜 우리는 돈이 안 들어가냐면 우리는 편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편승한다는 건 뭘까요? 편승한다는 거는 이쪽 회사와 제품과 시스템이 전부 다 돌아가고 있고 이쪽에 들어와서 내가 소유권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소유권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상태니까 처음에는 소유권이 전혀 없는 상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큰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죠. 왜? 소유권을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저희 쪽도 들어올 때 돈 주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했죠. 미국 같은 데는 이걸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사고 파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억을 주고 한 달에 한 3천만 원씩이나 4천만 원씩 들어오는 조직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카운트를 팔아요. 공식적으로. 해외는 가능해요. 저도 제 어카운트 팔 수 있습니다. 호주니까. 저는 한 얼마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받을 돈 곱해가지고 안 받아야지. 그죠? 그 다음에 나중에 중국까지 터지는 것까지 감안하고. 그죠? 꽤 비쌀 거예요. 제 거 살려면. 그러니까 저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만든 게 없으니까 별로 돈을 안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만들어진 걸 사서 들어온다. 돈이 많아가지고 미국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호주에도 여러 분 있어요. 블루 다이아몬드 하나를 산다니까요. 블루 다이아몬드를 12개 깔아놨잖아요. 그걸 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가르쳐주면 좀 안 되겠지만 골드인 사람이 있어. 골드. 골드고 지 밑에 블루가 막 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블루. 요걸 또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들면 되니까. 이해가세요? 또 꽤 비싸게 팝니다, 이거. 너무 머리 쓰지 마세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왜 돈 없어도 한다. 근데 이제 돈 없어도 한다, 뭐가 한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걸 사업적인 개념으로 전혀 처음부터 감각도 못 잡고 들어오시니까 아마추어식으로 다 하고, 아마추어식으로 하니까 정열도 없고 마음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집중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돼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진짜로 이런 걸 하나 사서 들어왔다고 칩시다. 진짜로 한 7억 정도 두고 자기 집 팔아가지고 7억 정도 주고 이걸 하나 샀다고 칩시다. 그럼 이건 사업이에요. 7억짜리입니다 이거. 그죠? 그러면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 돈 7억 주고 샀는데 주라고 뛸 거 아니에요. 단지 안 만들어진 거를 본인이 시작한다고 해서 그걸 우습게 할 건 또 뭐 있습니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업체도 만만치 않은 사업체입니다. 제 거 살려면 200억, 300억 원 이상 줘야 저도 팔까 말까 생각 중입니다. 큰 사업체예요. 그죠? 맥도날드보다 더 비싼 겁니다. 왜? 제 현금 수입이 얼마인데, 현금. 캐시 수입이. 어흠이 아닙니다. 현금이 들어오는데. 달마다 정규적 현금이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데. 이건 처음에 이제 얼마 주고 들어왔어요. 소유권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호주에서 90달러 주고, 호주는 돈 내고 들어와야 돼요. 한국만 또 돈을 안 받아요. 그건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정부가. 정부가 돈을 못 받기고 전 세계에서 다 돈을 받아요. 한 4, 5만 원 정도 받아요. 4, 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안 받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자영업이나 전문직이나 봉급생활자보다 더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내는 비사분면 쪽입니다. 우리가 무시무시한 쪽이에요. 비사분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 겁나는 사업입니다. 거대한 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든. 근데 우린 다행히 편승하다 보니까 초반에 돈이 많이 필요 없다. 하지만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들어온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 7억 정도 주고 이 조직을 샀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뛰어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7억짜리 되는 겁니다. 이길재 사장님 계세요? 안 계신가? 계신 뭘 물어보려고 했냐면 혹시 조직을 얼마에 파실 의향이 있으신가? 미국에선 공공연히 팔립니다. 팔려요. 저희 사업체입니다. 사업체예요. 왜냐하면 이 판매망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5만 종의 직업 중에서 상당히 괜찮은 비사분면 쪽에 정정당당하게 들어와 있는 세계 중에 하나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 볼 수 있는, 열심히 하고 본인이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정말 여기에 매진하고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는 절대로, 그때 우리 박 원장님도 여기 계신데 어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스폰서의 사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개념이 안 정해져서 이 개념부터 처음에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는 완전히 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스폰서는 본인이 사업을 할 때 좀 더 잘하게 해주기 위한 모든 노하우와 방법론을 브리핑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브리핑으로 끝나는 거예요. 브리핑으로. 책임질 이유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죠? 스폰서가 여차하면 자기 조직 팔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업적인 감각을 갖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이건 내 사업을 구축하는데 세계적인 기업과 손잡고 내가 사업을 구축한다. 사업체를 만든다. 만들어 놓고 나면 내 사업체에서 꾸준히 수동적인 수입을 준다. 부동산 임대 수입처럼 수동적인 수입을 주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투자 쪽으로도 신경을 써서 충분히 이제 안정된 거부로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될까요? 이 회사가 신뢰감이 안 간다든지 제품이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비전을 창출 못하면 더디게 성장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빨리 성장했어도 금방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사업체를 편성해서 죽으라고 3년이고 5년을 퍼부었는데 무너지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절대 기업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몇몇 않게 막 일어났던 기업들이 또 사라지는 거 많이 보셨죠?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잘 고르셔야 됩니다. 튼튼한 기업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경쟁력 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그룹입니다. NSC 그룹. 디비전 개념 타격이 없어요. 지금 조금 반짝 올라간다고 해서 30년 자신이냐? 자신들 없습니다. 그렇죠? 운영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회사에 이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하는 사업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제가 한두 마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지나갈게요.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냐? 아니죠. 우린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스템을, 소유권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스템. 무슨 시스템일까요? 물이 움직이면서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물건이 건강하게 움직이면서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소유권을 확장시키는 그 과정 중에 물건의 홍보와 소개와 전달과 판매가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소비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정립시켜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소비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또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요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말이 맞아요. 예.
물건만 쓰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하고 우리처럼 일을 하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개념 정립을 다시 하셔야 되냐면 소비자도 소비자지만 우리 사업가도 뭐예요? 소비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 소비자와 사업가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10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면 10시간 중에 처음에 단순 소비자를 먼저 확보하고 사업가 소비자를 확보하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소비자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은 잘하는 소비자가 있고 이쪽은 못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이쪽은 좋은 소비자고 이쪽은 좀 나쁜 소비자입니다. 죄송해요. 우리 내부적인 개념 정립입니다. 우리 내부적인 개념 정립. 왜 이쪽은 좀 못하거나 나쁜 소비자일까요? 한두 번 사다가 말 수도 있고 일회성일 수도 있고 그죠? 언제든지 타 제품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다시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고 본다면 이쪽은 오프라인처럼 완전히 캐시백 서비스 같은 걸로 굳어진 소비자들입니다. 이쪽은요 제품도 열심히 지가 스스로 공부하고 이런 소비자는 어디 있습니까? 무지막지한 소비자예요. 자, 거기에다가 자기가 제품도 연구하고 쓰고 전하고 홍보하고 또 이쪽은 배가 돼 나가는 소비자입니다. 배가 돼 나가는. 이쪽은 절대 배가가 안 돼 나가는 소비자예요. 자, 그러면 같은 시간에 어떤 소비자를 많이 만들어야 할까요? 잘하는 소비자를 만들어야죠. 못하는 소비자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온 정력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죠? 단순 소비자를 확보한다라는 개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다 보면요 이 중에서 못하는 소비자가 나옵니다. 잘하는 소비자가 나오는 중에 못하는 소비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못하는 소비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옛날에 사업을 잘했던 사람이 지금 사업을 안 할 경우에 그룹 볼륨이 자동으로 맞춰지는데 왜냐하면 여기 충분히 사업자들이 있으면서 나름대로 못하는 소비자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못하는 소비자들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잘하는 소비자를 신경 써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쪽은 뭐 나쁜 소비자니까 좀 언어가 좀 그러면요 하여튼 잘하는 소비자 못하는 소비자로만 하죠. 못하는 소비자 잘하는 소비자 이렇게 개념 정립하셔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쪽은 단순 소비자 이쪽은 우리랑 같이 일을 해주는 소비자입니다. 특히나 앞으로 미래는 오프라인 구축이 들어오면요 우린 물론 이제 이건 이제 소매가 판매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매가 판매 개념에서는 괜찮습니다. 소매가 판매 개념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것으로만 집중을 했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와 같은 시스템이 전혀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판매잡이 돼버리는 겁니다. 판매잡이. 그래서 이것이 중심을 잡으면서 이것이 겸해져야 됩니다. 겸해져야 되고 나중에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전자상거래 시대가 돌입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소비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전자상거래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전부 회원가입이 돼버립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소비자로 남는 군단도 여전히 있습니다. 또 이제 유병사님하고 저하고 쭉 이제 우리 최고탑 리더들이 생각한 건데 미래는 이렇게 많이 변신해서 많은 오프라인을 구축해 놓는 것이 일단은 이들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또 설령 내가 소비자를 만들었어도 근본적으로 이 소비자를 사업가로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것을 구축하죠. 자, 그렇지만 여전히 일로 남는 사람들은 있다 라고 또 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고 나서 2000년이 지났죠.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기독교입니까? 전 세계가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게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소비자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셔서 몇 개월 지나가시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쫙 자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팔리는 네트워크라는 사업체를 구성하는 도중에 이것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일로 너무 치우치는 경우도 안 좋다지만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쪽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저도 소비자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시고 이걸 갖춰야긴 해야 되지만 이쪽으로만 퍼대고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발전이 없어요. 네트워크 구성이 안 돼요. 불어나질 않아요. 이쪽은 멈춰 있습니다. 나만 시켜요. 자기는 있으면서 오라 그래. 갖다 줘야 돼요. 그죠? 돌아다니다가 시간 다 가요. 그룹은 안 커요.
2년 지났어요. 돌아댕깁니다. 10년 지났어요. 돌아댕겨요. 서비스하다 끝나는 겁니다. 이쪽은 5년 지나면요. 3개를 장악하는데.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를 적절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적절히. 치우치지 마시고. 적절히 움직이시고, 저는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그때, 우리 현창원 사장님, 지금 다운라인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예입니다만은. 자, 180도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나는 180도를 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120만원도 벌었어요. 자, 그걸로 나는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180도를 가지고 판매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가도 만들면서 저는 판매도 합니다.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이렇게 막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힘있게. 왜냐면 제품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제품으로 시장을 뚫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적인 확신이 들 때, 일단은 오늘은 지금 첫 시간은 내 사업이 평생 갈 수 있는 분야에 속해 있느냐, 오늘 이런 것도 좀 보는 겁니다. 사분면에 내 사업이 어느 쪽 사분면에 속해 있는가 라는 거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고,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제 많은 다른 잡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사업 시스템의 소유를 만들어 나가는 거다. 근데 회사가 좋고 제품이 좋고 그건 확인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리크루팅 하실 때도. 이쪽에 속해 있는 사분면인데 회사와 제품이 신뢰할 만하고 건강하고 비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이거를 직업으로 갖는다 셈치고 노력했을 때는, 프로의식을 갖고 노력했을 때는 굉장한 걸 쌓아나갈 수 있다. 이쪽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쪽은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이거 기술 배워서 할 수 있다.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이것도 60대 1의 확률로서 공부 잘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고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일로 뛰어들었다. 그럼 무슨 결과가 나오는가?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이 좋은데 만들려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살려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여기는 문제는 없지만 뭘 하냐? 프로의식을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진지하고 담대하게 자기 사업체라는 의식을 갖고 도전해서 만들어나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여기는 450조나 18조에 100만 장자와 1000만 장자가 있을까요? 이건 이 기업 자체가 세계적 기업으로 다국적 기업으로 커버렸어요. 그럼 이 기업과 손잡고 있는 우리들이 전부 사업체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냥 100만 장자 나올 수밖에요. 아마 100만 장자 별겁니까? 한 달에 1억밖에 더 벌어요. 그래서 1000만 장자 한 달에 10억밖에 더 벌니까. 이 회사가 하는 매출액이 얼마인데요? 조 단위 매출액이 움직이는데. 그냥 그게 나올 수만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이쪽은 사업가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가 가십니까? 상당한 그 내용이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그 금융 지식에 의거해서 움직였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성공하시는 분의 사고 방식을 좀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분의 사고 방식은 늘 열려 있다. 네. 그 다음에 뭐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성공하는 자는요, 투자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많은 부문에서 우리가 조사를 좀 해보고 이제 준비된 요 OHP 몇 개 좀 올리면서 한번 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좀 휴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공부하신 거를 기초적으로 여기서 준비된 몇 가지 OHP를 조사하는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지식이 많이 확보되시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잘 이해가 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굉장히 오래된 자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장님들처럼 시작하면서 완전히 초반에 호주에서 시드니에 앉아가지고 제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한국말로도 안 돼 있고 미국인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나이가 65세가 됐을 때 where we are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도 저도 다 65세는 됩니다. 그럼 65세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늘 일하면서 벌던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나이가 됐을 때, 즉 나이가 먹어서 일을 못하는 상태가 됐을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설명할 때도 이걸 잘 적어 놓으셨다가 설명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일을 하다가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근근히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1차적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기에서 큰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나이가 65세가 됐을 때서부터 비참해지는 이유가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든지 아니면 1차적 수입을 우전했던 이 왼쪽 사분면 사람들은 전부 다 남한테 의존하는 식의 경제 상태로 돌아가 버린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무시할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거의 공평한 데이터입니다. 보험회사가 다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65세가 진짜 되신 주변 분들 한번 쭉 봐보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65세 6학년 5반입니다. 그죠? 6학년 5반 또는 그 이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뭔가를 쌓아놓거나 준비해놓지 않으면 전부 다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식들에게 의존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고아원, 양로원 같은 데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주는 연금을 이제 타죠. 그래서 연금에 의존하자인데, 국가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는데 연금 비용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금이 절대로 자기의 노후를 책임지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54%나 됩니다. 36%는 건강 신경 안 써서 돌아가시고, 5%는 자영업 쪽이나 전문직 쪽으로. 이쪽은 이미 다 잘립니다. 봉급생활자는 65세 되면 다 잘라버립니다. 왜? 새로운 싱싱한 사람들이 많은데 65세를 뭐하러 씁니까? 그래서 자영업이나 전문직 쪽에서 한 5%가 돈 더 벌기 위해서 나이가 먹었을 때도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게 5%입니다. 먹고 사는 게.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그래서 67세인 분이 택시 운전을 한다. 스틸 워킹이 되는 겁니다. 그죠? 택시 운전을 하면 먹고 살고, 못하면 의존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5%는 이 일을 안 하면 일로 가는 5%입니다. 자, 이 5%만이 잘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10대 9의 법칙도 아니고, 그죠? 어느 정도의 법칙이냐면 95대 5의 법칙입니다. 5% 정도가 괜찮은데 1%는 아주 부자고요. 이 부자는 이쪽에 말하는 거부 쪽입니다. 거부라는 건 뭐냐면 정말로 돈이 안정되게 구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충분히 있어서 임대 수입도 나오고 이런 사업체 시스템도 있고 또 투자도 지금 잘 돼가지고 채권도 있고 뭐가 쫙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금융 지식이 있어가지고 경기가 곤두박질 칠 때 돈 버는 방법 알고 있고, 경기가 올라갈 때 돈 버는 방법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큰 손 한번 나왔죠? 여자분. 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 네? 잘 모르세요? 동방금고 이번에 이경자씨. 이경자씨는 일단 돈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체 시스템에다가 뭐 했죠? 그 여자도 투자자로서 인베스트먼트 한 겁니다. 사업체 시스템에다가. 그죠? 그런데 이게 날라갔죠? 뭐가 잘못되다 보니까 들어갔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잘하는 1%에 속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지금 요 4, 4분면을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4,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굉장한 가업으로 산다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로여라든지 닥터라는 건 완전 전문직 중에 매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한 10%가 거부 중에 살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쪽 4분면에서 아주 돈을 많이 벌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전문직, 즉 시간당 돈이 무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변호사도 아주 이 성공하면요, 시간당 돈이 무지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에 나온 잉여 그걸로 투자를 들어갑니다. 이게 투자가 결부돼야 거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CEO나 프레시던트 쪽에서는 거의 이 사업체 최고 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봉급생활자 중에 극히 탑일 수도 있습니다. 봉급생활자 중에 극히 탑 중에는 뭐를 받냐면 자사주를 받을 때가 있어요. 주식을.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어느 정도씩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사주. 이런 경우에 탑들이 한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일이라는 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 일을 얘기합니다.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 이쪽은 자영업 중에서 이쪽도 들어갈 수 있지만 거의 시스템을 소유하면서 투자자 쪽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자영업자가 무지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죠? 박준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영업을 했죠? 박준 미용실을 냈습니다. 기술적으로 박준 미용실을 내면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박준 미용실 그걸 팔면서 나중에 이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1%는 이제 탤런트라든지 스포츠맨들이라든지 복권 당첨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도 얘기했지만 돈에 대한 감각이 없고 금융 지식이 없고 돈을 다룰 줄 모르는데 큰 돈이 벌리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복권 당첨이라든지 카지노 같은 데서 돈 번다든지.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20년, 30년을 보면 더 비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벌린 돈을 다룰 줄을 몰라요. 다룰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 돈에 의해서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은 뭘 생각하시냐? 내가 넓어지고 강해지는 만큼 돈은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좁으면요, 들어왔다고 튕겨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금융 지식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이 금융을 다룰 줄 아는 지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유지, 관리, 그 다음에 더 불어나게끔 만드는 금융지식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버는 사람보다도. 벌지만 엄청나게 돈 관리를 못 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1억 버는데 5억 쓴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저는 이 당시에는 이 도표로 시작했습니다. 이 도표가 지금까지 우리 사장님들에게 요거를 설명드렸던 요 내용이 그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건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정확하게 지금 설명의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우리 저기 중국 같은 데 가서 중국말로 제가 중국 사람들 이제 사유재산권이 허가된 중국 사람들한테 이 강의를 제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강의를 듣고 한국말 중국말 하는 분이 이제 중국말로 이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중국 사람들도 뭘 생각하겠습니까? 걔네들도 돈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뭐든지 하려고 하는 기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중국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랑 같이 사업체를 공유할 때 그래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런 사부면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있는 겁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걔네들 보통 이런 거 잘합니다. 식당 잘 열잖아요. 가게 잘 열고. 그죠?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걔네들도 머리가 깨어 있어요. 걔네들도 요즘 CNN 보고 뭐 다 보고 다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도 중국말로 번역돼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을 웬만한 사람들을 밤잠 안 자게 소유권을 구축하게끔 뛰게끔 만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회사가 정말 세계적으로 좋을 경우에 그들이 신뢰하지 이름도 없는 회사를 듣겠냐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다고 세계에서 이름이 있습니까? 그건 세계에 나가보시면 압니다. 그죠? 세계에서 이름이 있어야 치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여튼 저가 오늘 시작하게 됐던 건 요 단순한 도표로.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이거를 완전하게 아까 송수관 물동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릿속에 철저하게 넣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서부터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자, 평균적인 직장인들의 수입 곡선은 정년을 앞둔 50대 중반의 피크를 이루고 직장생활이 누적돼서 월수입이 가장 많을 때이다. 그렇지만 가정의 지출 규모는 이미 40대 후반부터 수입을 웃돌게 된다. 적자 인생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쭉 움직이는데 이만큼 봐요. 수입이 지금 지출이 수입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적자 인생이 시작되면서 직장인이 인생 설계 자금 4억 원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든지 모든 면이 우리의 봉급 생활자의 요 수준만 갖고는 상당히 불안해지는 사회 구조와 체계를 잡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하나로 안 되니까 둘이 같이 움직이자는 맞벌이 시대로 실제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시대로 과연 한다고 해서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뭡니까? 결국 맞벌이인 1차 생활이니까 양동이 두 개가 움직이는 셈이죠. 내가 양동이 두 개인데 부인 당신도 양동이 두 개에서 둘이 양동이 두 개로 뛰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 부인 볼 시간도 없어요. 서로 간에. 그렇지만 수입이 2배 정도의 규모만 가지고 무언가 이쪽에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사실은 드물고요. 둘이 다 뛰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못 만들고는 이게 머리거든요. 이거 영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만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럼 둘이 뛰면 전혀 적자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힘든 상황입니다. 직장인 47%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희망하는 건 진짜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해요. 근데 왜 자기 사업을 못하냐면 잘 몰라서 못하고 나머지 분야들이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엄두가 안 나요. 왜냐면 경험이 없고 기술이 없는데 갑자기 이걸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죠?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뭘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들어보니까 잘 안 됐다는 소리가 너무 많으니까 못하겠고, 그게 답니다. 시스템을 만든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거고 사잔이 돈이 없고 그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이쪽에서 성공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사고방식을 강하게 갖춰야 돼요. 이게 직업의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본인이 사업체의 주인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 사업으로 뛰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업으로 뛰어가지고 이 세계는요. 이건 사분면이 보통 사분면이 아닌데 이게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빠득빠득 주인의식을 갖고 가야 됩니다. 이게 내 사업이다. 내 거다. 내 거라는 개념이 철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밟고 남을 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기 거라는 소유의식, 내 거를 내가 관리한다는 소유의식, 내 거를 내가 책임진다, 내 거를 내가 교육시킨다, 이런 책임의식이 철저하게 박히셔야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희망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말로 자기 사업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체를 만드는 걸로만 알고 있죠. 근데 이걸 살 수도 있고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영리하게 아이디어를 쓰는 거죠.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기회만 주어지면 직장을 옮기고 싶다 막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거다.
집보단 승용차를 차라리 사고 싶다. 그러니까 집 하나도 제대로 장만을 못하고 결국은 살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집 하나 장만하려면 집이 몇 억인데요. 그거 장만하고 뭐하고 어떻게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딱 써놨죠. 특히나 이 투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않는 투자가가 위험할 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공부하지 않은 투자가가 위험하고, 모르는 투자가가 위험하고, 지식이 없는 투자가가 위험하고, 무지한 투자가가 위험한 겁니다. 투자는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는. 이런 개념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교보문고 경제경영 1위, 인터넷 서점 예스24 종합 1위. 이건 종합 1위입니다. 종합 1위. 영풍문고 경제경영 1위,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종합 1위. 종합 1위면 전체 1등. 그러면서도 아마존닷컴 1위. 이 책을 지금까지 공부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까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지금 살아가는 이 경제권에 대한 철저한 개념을 우리 사장님들이 먼저 갖고 시작할 때 확실한 시작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나온 그 얘기는 거의 10월 달에 나오는 거지만 봐보세요. 2000년 거의 10월 6일 날 정도니까 요번 달 아닙니까? 요번 달, 그죠? 온오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는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엔 저렇게까지 안 나왔어요. 온라인 사업 기억나시죠? 온과 오프를 동시에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상적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인데, 자,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누구 오프라인이냐면 여기 보시면 오프라인 고객이라고 여기 나와져 있습니다. 오프라인 고객. 그 다음에 온라인의 커뮤니티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상적인 오프라인 그 결합이라고 돼 있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입장이 벌어지냐면 지금까지 써왔던 대리점, 콘크리트 매장도 점차 사라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비트맨 시간에 조금 더 미래를 공부할 때 배우는데, 도매상, 소매상도 사라지고, 대리점도 사라지고, 어떤 중간 브로커들도 사라지고, 중개인도 사라지고, 보험 아주머니들도 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에서 전부 직접 모든 걸 다 관리하는 시대가 오는데, 이때 분명히 오프라인 고객이 없으면 내 온라인으로 안 들어온다라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이 철저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작업은 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누구를 데리고 하는 겁니까? 소비자들을 데리고 하는 거였죠? 소비자 네트워크, 고객 네트워크였죠. 고객 오프라인 조직이 구축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업체 중에서는 튼튼한 업체가 돼야 되겠죠? 제가 아까 또 갖고 온 거에, 제가 복사해 온 것에, 제가 그냥 복사를 정신없이 해왔는데, 이런 거 나왔습니다. 10대 인터넷 쇼핑몰 만족도 조사라고 해서 나왔어요. 요즘 최근 신문인데 제가 오늘 오면서 복사해 갖고 왔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삼성몰, 한솔, CS클럽, LG 홈쇼핑, 해피투바이, 인터파크, CJ 삼구 쇼핑, 이거 제일제당입니다. 롯데 인터넷, 신세계 사이버몰, 하여튼 대기업들이 다 갖고 있죠? 그죠? 그때 뭐가 있어요? 점수, 종합점수 71, 70, 69, 69, 69, 68 해가지고 66점, 75점, 73점, 79점 쭉 디자인, 의사소통, 안정성, 고객보호, 보안신뢰, 상호작용. 여기서 미국에서 1등한 것이 뭐라고요? 빅프레닛이에요. 근데 자, 삼성몰이 우리나라에서는 편리성,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인데, 이 삼성몰을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또 한솔 CS도 들어갔다가 LG 홈쇼핑도 들어갔다 그러겠죠. 많은 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겠죠. 근데 삼성 쇼핑몰만 들어가야 누가 벌어요? 돈을. 삼성 쇼핑몰에서는 그쪽으로 들어와야만 벌 거 아니에요. LG로 들어가면 지하고 상관없는 거지. 삼성은 돈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삼성으로만 들어오게끔 뭘 해야 된다? 오프라인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세요? 그게 안 되면 앞으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삼성이 네트워크 시작해야 되겠죠. 소비자 네트워크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에게 뭘 줘야겠어요? 캐시백 서비스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무슨 점수제를 주든 뭘 주든 삼성 쇼핑몰에서 뭘 쇼핑하면 뭐가 좀 가게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구축해야겠죠. 우리는 구축돼 있잖아요. 우리는 세계 탑이잖아요. 이거 지금 최근 뉴스입니다. 제가 이건 저가 막 가느라고 이건 좀 날짜도 못 뽑았는데 며칠 전 겁니다. 며칠 전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이거 얼마나 비전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잭팟을 터뜨리는 사업입니다.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사업이에요. 가뜩이나 이쪽 사분면도 아니고 단순하고 아주 그냥 무슨 이렇게 장난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봤던 초점을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교시 때 또 봤던 거는 회사가 그러면 이제는 튼튼해야 할 거고 내가 평생 직장으로 가질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도 있어야 되고 또 변화도 해야 되고 그죠? 또 새로운 그거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 이 모든 것이 갖춰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는데 지금 2교시 시간에는 우리 회사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가장 또 정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NSE 그룹 전체에 대해서 개념도 좀 정립하고요. 또 NSE가 Divisional Diversification Concept이라는 그 개념으로 무엇을 어떻게 노려나가는지. 그러면 내가 오늘 사실은 이 세 개 회사를 정확하게 알고 또 세 개 회사가 만들었던 제품들을 사실 정확하게 알면 50%의 이 사업에 대해서 감각을 잡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디비전 개념을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이 디비전 개념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디비전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업 영역을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펼쳐나갈 때 이 디비전 개념에 아주 화살표 방향에 맞게끔 사업을 잘 펼쳐나가야지 나가 중구난방으로 움직여버리면 내 그룹이 중구난방으로 움직여버리고 그럼 내 그룹은 회사의 전체적인 계획하고 정확하게 맞아들어가지 못하게 움직여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 우리 사장님들 제가 얘기를 또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가 한 1년 정도 2년 정도 하는 일은 결국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초석을 까는 일입니다. 그죠? 10년 20년 뒤에 초석을 까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일이 어떻게 잘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파가 많습니다. 수입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파가 많고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된 쪽으로 해서 아주 이게 많이 나오지만 5년이나 10년 후에 이 사업체가 자동적으로 배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커나가기 시작할 때는 내가 초반에 어떻게 본을 보였느냐,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그죠? 어떻게 이들을 리드했느냐, 또 이들에게 어떤 사상을 집어넣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복제시켰냐에 따라서 이들 스스로가 가버립니다. 스스로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 총 수입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했던 분야가 지금 보면은 이 포션이 굉장히 크고 상대한 포션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나중에 5년에서 10년이 지났을 때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룹은 내가 하는 포션이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스스로 커져나가는 포션이 엄청나게 커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과정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왜 이제 스폰서를 공경해야 되느냐 또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커졌을 때 이쪽 조직은 이미 나의 그때 가서는 내 모든 영향권을 떠나버립니다.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 조직이 나중에 커져가지고 내 영향권 밖으로 떨어졌을 때 이때 내가 어떻게 행동했냐에 따라서 이들 그룹이 그렇게 형성돼 버립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스폰서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들 그룹 전체가 커졌을 때 스폰서를 공경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불평불만하고 의존하고 거기에다가 남의 탓을 돌리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막 싸움하고 이런 조직체로 만들어 놓으면 내 조직체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의 5년 10년 뒤에는 본인이 움직이는 포션이 이 포션이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본인에 의해서 복제된 포션이 커집니다. 그럼 복제된 포션이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그룹들을 리드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은 제 전체 강의를 통해서 면면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때 개념을 갖고 계시다가 제가 그런 내용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탁탁탁 흡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본인이 사업체를 만들어 나가셔야 되니까 본인이 앞으로 만들어질 본인의 미래를 본인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디비전 개념을 얘기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오늘 디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그룹을 키워놨냐에 따라서 이 그룹이 건강한 디비전을 유지하고 있는지 짬뽕으로 움직이는지가 결정날 수 있습니다. 자, 디비전이라는 것은 추후에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육해 공군이라고도 한번 봐볼까요? 자, 우리의 군대가 한국 국군이지만 육군, 해군, 공군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럼 육군, 해군, 공군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야만 할까요? 서로 섞여버리면 좋을까요?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국군이죠. 그럼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육군이 공군에 가서 싸우고 공군이 해군에 가서 싸우고 그죠? 닥치는 대로 공군이지만 바다에서도 싸워보고 그죠?
바다에서 놀다가 육지에서 뛰어댕겨보고, 그래도 되긴 되는 거예요. 또, 이 해군이지만, 이 네이비실 같은 경우는 뭐를 갖고, 이 해군 특수부대들은요, 육지에서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줄 알아요, 몰라요? 싸울 줄 알아요. 바다에서 싸울 줄 알아요? 비행기 타고, 뛰어내리는 거 할 줄 알아요? 다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소속은 어디예요? 네이비실이에요. 이해가시죠? 또는, 해군에서 완전히 해군만 알고 다른 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죠? 바다만 알지 전혀 육지나 공군 쪽으로 신경 안 쓴 사람도 있어요. 또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만 모는 게 자기 파일럿 짭이지 절대 육지에서 뛰어다니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 군인도 있죠. 있어요.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모이는 날도 있나요? 그쵸? 육해공군 총체적인 작전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전면전이 붙었을 때는 다 움직이죠. 다 움직여요. 그러나 특수성을 살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우리 디비전도 우리가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디비전을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막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막 섞어버린 게 A 모 웨이 회사라고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전문화가 안 되고 또 하나 거기에서 얻어지는 좋은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 회사가 단순 계열사 개념에서 좀 더 다른 디비전의 개념을 구사하고 있는 아주 고단위 전략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단위 전략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건가? 이거는 이 기업이 우리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는 가치입니다. 가치.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내 사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또 내가 이거 똑같은 강의를 중국에서 중국말로 할 때 중국 사람들도 그 가치를 여전히 이해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것이 없을 때 대충 그냥 집어넣은 가치랑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대충 이제 준비 작업으로 우리가 보고요. 각 기업들을 좀 조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조사할 때는 물론 정확한 정보가 있지만 기업이라는 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 기업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사람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탄생됐고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람들에 의해서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마음이라든지 이 사람들의 정신 자세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철학이라든지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한 사고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창업자인 사람이 이 기업을 이용해서 그저 그냥 돈만 벌다가 어떻게 좀 도망가보자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든지 뭐 치고 빠지자 개념을 좀 갖고 있다든지 어떠한 개념을 가진 자가 회사를 탄생시켰고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은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철학이나 수준이나 인격이나 또 그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이 기업 전체의 미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들은 누구를 잘 보냐면 경영자들을 굉장히 신경 써서 봐요. 주택은행 주가가 왜 많이 올라간지 아세요? 주택은행 은행장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외국 기업인들이 주택은행장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줘요. 그만큼 점수를 주고 그 사람이 움직인다, 그 사람이 주권을 쥐었다, 그러면 미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그 개인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연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브레이크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서 이 기업을 총체적으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조사가 필요하냐? 나는 이 기업과 계약을 맺고 앞으로 내 평생을 이 기업과 같이 나의 소유권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지금 생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업이 어떻게 탄생했고 이 기업을 누가 주무르고 있고 누구 소유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이 기업의 주권을 가졌다든지 주식을 대거 매입해가지고 이 기업이 그들 손에 놀아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겠죠. 다행히 이 뉴스킨 그 주식은 뉴욕 증권사에 공표는 되어 있지만 어떤 그걸로 막혀져 있냐면 아무리 주식을 그 증권거래소에서 싸그리 걷어들여도 경영권에는 손을 못 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권에 손 못 대게 이 만든 주식 자체가 그 경영권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특별히 그런 의결권을 손 못 대게 했던 이유도 이 미국에서의 주주들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의 주주들이라는 것은 투자가들이에요. 이 투자가들은 이익만 창출돼 버리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업이 이익이 창출되기 위해서는 보상제도도 바꾸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우리 쪽의 보상을 줄이고 기업 쪽의 이익을 높여서 자기네 배당을 많이 받게끔 하는 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아무것도 모르는 돈만 하는 주주들이 들어와가지고 쥐고 흔들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간과하기 쉬운 많은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철저히 체크돼야 내가 내 미래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미래를 맡겼을 때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조사예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의 탄생서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NSE라고 바뀐 것은 이 기업이 디비전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디비전의 개념을, 즉 계열사나 늘리자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디비전만이 갖고 있는, 이제 그걸 우리 공부할 텐데, 그 막강한 그 에너지 때문에, 그 좋은 점 때문에 그거를 세계 최초의 또는 유일의 네트워크 기업 쪽으로 유일합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그 장점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NSE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되어 있고, 미국 증권사에도 NSE라는 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은 뉴스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이 뉴스킨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듣는 정보는 제가 아까 그랬죠. 90%의 정보다라고 했습니다. 10%로부터의 정보를 들을 필요가 있고, 진짜의 정보는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냐? 1%부터 들어야 되고, 또 진짜의 정보는 0.01% 최고 탑한테 들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브레이크 로니가 직접 얘기하면 최고입니다. 그죠? 뉴스킨에 대한 최고의 얘기는 브레이크 로니 입으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정확하겠어요? 떠도는 소문이 정확하겠어요? 기초적인 상식입니다. 정보의 정확성. 아니면 브레이크 로니의 그 음성은 어디서 들어갈 수가 있냐면 NSE의 우리 웹페이지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브레이크 로니가 직접 녹음시켜 놓은 영어로 약 한 15분 정도 되는 이 회사 스토리가 있습니다. 영어로 쭉 나옵니다.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로니 입에서 발표됐던 그런 정보가 정확한 정보예요. 이 기업의 탄생과 이 기업을 만들어왔던 그런 정보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여기에 가장 성공자로부터 듣는 것이 그 다음으로 정확합니다. 그러겠죠? 무시할 수 없는 정보. 그래서 정보는 누구한테 들어라? 그 기업의 전문가들로부터 들어야 됩니다. 대충 떠도는 소리로 들어가지고는 절대 10% 안에 못 들어갑니다. 자, NS에 대한 정보를 제가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도에 브링햄 영 유니버시티라고 BYU라고 어디에 있냐면 프로보 유타에 있는 프로보시, 유타주에 있는 프로보시라고 이제 우리가 컨벤션 가보면 가볼 겁니다. 아주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도시인데 미국에서 미국 전체 그 리빙 잡지에서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몇 번 뽑혔었습니다. 거기가 가장 범죄가 없고 가장 좋다 해가지고 여러 번 뽑혔는데 그 프로보시에 BYU가 있습니다. 이 BYU에는 누가 교수로 있었냐면 스티븐 코비가 경제학 교수로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미국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여러 번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정도의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가. 자, 그래서 이 NSE에서 바로 BYU를 졸업하고 대학원생이었죠. 대학원생이었던 이 브레이크 로니가 식탁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친누나인 네드 이제 막 테이프의 한 면이 끝났습니다. 정말로 본인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고, 지금 많은 운영위원들하고도 이제 좀 합의를 해가지고 오늘 같은 방식이 효과를 거둘 시에는 앞으로 모든 1박 2일을 이 같은 방식으로 돌릴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우리 사장님들이 움직이시고 신규 회원들 전체에게 오늘서부터 내일까지 강의 쭉 들어보시고 전반적인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힘은 드시겠지만 이게 멀리 떨어져 오신 거기 때문에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되고, 그래도 이까지 오시고 본인이 뭔가를 투자하시기로 했을 때는 충분한 교육과 공부가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풀 교육을 딱 달에 한 번씩 제가 쓰는 걸로 하고, 그 외에 따르게 제가 쓰는 거를 좀 줄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특별한 이벤트 외에는 하모니그룹 여기 1박 2일 외에는 거의 못 보는 걸로 이렇게 제가 차단을 시킬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모니그룹은 운영위원들이 앞으로 운영하시겠지만, 운영위원들이 운영하시는 겁니다. 타그룹께서는 이제 도강이나 청강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까지 도강, 청강 불가, 돈하고 상관없음, 100만원 내고도 와서 듣기 힘든 그런 그룹적인 좀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처음 이런 1박 2일에 오신 분만 높이 손들어 주십시오.
저희랑 이제 한 배를 탔으니까 높이 손들 완전히 처음 1박 2일. 자,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들께서는 자, 오늘서부터 내일까지의 교육이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장님들이 본인들의 삶을 걸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충분히 내가 조사를 해야, 또 알아봐야, 또 모든 걸 분석해야 내가 이 사업 세계에서 한번 맥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또 도전하고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동국에서 짧게 강의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제약과 한계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컨셉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회사 좀 알고 얘기하다 보면 끝나야 할 시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풀로 모든 걸 조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안 됩니다.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내일까지 시간 구애받지 않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의 목적도 있고, 오늘의 그 교육은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 회사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전부 파악하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가는 시간으로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공부 시간입니다. 학교 공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한 80분 교육하고 10분 쉬고 1교시, 2교시, 3교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싶은 거는 과연 이것을 나의 직업으로 선택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 성공하는 것은 제가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얘기 드리는데 어떤 한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 맥은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단 이것을 직업의식을 갖고,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그죠? 프로의식을 가지고, 프로라는 단어는 직업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직업이다. 직업의식이라는 것은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관두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게 스포츠를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골프 같은 경우라든지, 그죠? 테니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하고 프로의식을 갖고 직업의식을 갖고 하는 분들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훈련이 틀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돈을 쓰잖아요. 우리 골프 칠 때 보통 돈 들어가죠? 돈 있어야 골프 친다는 소리 들으시죠? 박세리나 김미연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돈을 벌겠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직업으로 손대기 시작할 때는 마음 자세와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집니다. 결과도 틀려집니다. 자기가 손대는 대로부터 돈이 벌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를 취미생활 치면서 아마추어라는 단어로 쓰잖아요. 아마추어식의 사고방식과 아마추어식의 연습과 아마추어식의 진지함으로 노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래방 가서 딱딱 계산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김건모가 노래를 부를 때 돈이 들어가 있습니까? 돈이 벌리겠습니까? 걔는 돈을 버는 겁니다. 노래를 통해서. 조수민은 어때요? 돈을 써요? 돈을 벌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노래 부르시면 쓴다는 거예요. 똑같은 노래라는 하나의 분야인데, 그죠? 노래라는 분야를 어떤 사고방식과 어떤 자세와 어떤 걸로 집중하냐에 따라서 써지는 경우가 있고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골프라는 하나의 그런 개념의 하나의 스포츠가 벌리기도 하고 써지기도 한다. 참 이 세상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이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가 아마추어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세상의 법칙대로 여기에서 돈을 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돈을 벌어보려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실 때는 다른 세계의 프로의식과 직업처럼 도전하셔야 됩니다. 단 그럴 가치가 있을 경우에 이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없을 때는 직업으로 함부로 뭐든지 결정을 못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이 일을 해서 돈을 번 다음에 또 다른 걸 해야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에 한번 내 인생을 걸어볼까, 내 평생을 한번 걸어볼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많은 직업들도 우리가 좀 조사를 해보고 이거에 대한 개념을 우리 사장님들이 완전히 갖고 계셔야 나중에 우리 사장님들이 큰 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되셨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저처럼 성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처럼 중앙에서 이런 그룹을 이끌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샘플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모니 그룹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 사장님들을 모셔놓고 제가 강의하고 있죠? 이건 제가 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의식을 갖고 있고 이건 프로의식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일을 해내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난 할 수 있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고 정 죽어도 못하겠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사람을 다운으로 두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샘플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사장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피해를 감수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드리겠어요? 민선민 사장님 같은 경우에 본인 스스로 주관해서 자기 팀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자는 입장에서. 그랬는데 성공했냐? 성공하고 있어요. 왜? 본인 밑에 한 분은 유선인 사장님이라는 분이 본인 밑에서 그룹을 돌리고 있죠. 또 하나의 직계인 이총근 사장님이라면 둘 다 하와이안입니다. 그죠? YTNT를 또 돌리고 있죠. 본인은 안 돌리고 있죠. 그래도 큰 문제는 물론 없다 이거죠. 그렇지만 돌리는 쪽에 쓰셔도 괜찮다 이것입니다. 이왕이면. 그러니까 완전히 노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제대로 못해버리면 아예 그 세계에서 잘리는데 우리는 그나마라도 좀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좀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건 진짜 존재하는 현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도 특히나 NSE라는 회사와 우리가 파트너십을 한번 맺어보는 거고, 이 NSE라는 회사가 지금까지는 450조의 백만장자와 18조의 천만장자를 소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장님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는 저 자신도 일단은 백만장자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정립을 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나의 평생 직업으로 한번 손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선 많은 직업들을 우리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직업의 장점과 단점들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직업들에.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많은 직업을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직업들을 하나씩 두 개씩 우리가 먼저 좀 조사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뭐 이총근 사장님도 이제 요즘 그 강의하실 때 보면은 늘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은, 다양한 직업이 가능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봉급 생활자 중에 요즘 우리 한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뭘 갖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을 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저께 이야기도 제가 좀 얘기 드리면서 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강의를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신입사원의 공채가 60대 1의 비율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120분이 계시면 여기서 2분 뽑는 겁니다. 또는 60명 있는 학생 거기에서 1등 1명 뽑는 거. 거의 서울대 들어가는 건 똑같죠? 그죠? 반에서 1명. 60명 중에 1명. 그만큼이 직업을 갖는데, 그러면 그 직업을 가졌을 때 결과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죠. 그 결과가 뭐냐면 자기의 미래가 어느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 기업이 언제든지 본인이 힘들 때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죠? 봉급생활자는 그거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사장님들이 어떤 분야에서도 누구 밑에서 봉급생활자를 하실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그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질 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죠?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또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풀적인 보상은 주체 측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주체 측에서 고용원을 쓰고 그거를 많이 움직이고, 고용원은 계산되고 약정된 정도의 수준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생활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 들어가가지고 난리들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뭘 하다가 안 돼가지고 들어온 걸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로 그런 개념은 아예 오늘로써 끝내버리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다 안 되면 봉급생활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되셔야 됩니다. 이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그 목욕관리사라고 때밀이 있죠. 때밀이 얘기도 제가 했는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연봉 1억이라고 하는데 한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벌게 생겼더라고.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한 20명 정도의 때를 밀 때. 자, 그러면 때밀이 저도 이제 목욕탕 가가지고 때 밀어보고 했지만,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경쟁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기존 때밀이와 또 신규 때밀이 간의 치열한 그 눈치 전쟁도 있고, 그 때밀이를 고용하는 목욕탕 주인 아저씨와의 관계성, 이것도 또 무시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욕탕 주인 아저씨한테 사바사바를 잘하면 또 이게 되고, 그걸 좀 안 하는 때밀이는 또 잘리고, 아주 오락합니다. 그거 굉장해요. 그리고 때밀이 사이에서도 무슨 얘기겠냐, 때만 밀지 말고 안마도 배워봐라. 네. 안마도 좀 해주면 수입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자기네 나름들끼리 또 엄청나게 이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사장님들도 최악의 경우에 때밀이로도 들어가실 수 있는 겁니다. 수입 많이 벌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1차적인 수입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됩니다. 1차적인 수입이라는 것은 노력하기는 우리나 거기나 다 똑같아요. 오히려 거기가 쉽냐? 쉽지 않습니다. 한 사람 때 밀고 나가면 나에게 얼마 떨어지고, 때 밀고 나가면 얼마 떨어지고, 때 밀고 나가면 얼마 떨어지는데, 내가 때를 못 밀어버리면 그때부터 수입이 끊기는 겁니다. 20명 때 밀어보시면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헉헉 소리가 납니다. 그죠? 누워있는 사람하고 미는 사람하고 틀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나이대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많은 직업이 젊었을 때는 좀 가능하나 늙었을 때는 전혀 손 못 대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힘쓰는 직업이라든지 운동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젊었을 때는 그런 운동선수로서 이게 움직이지만 나이가 들면 코치 정도로나 떨어지는지 아니면 그것도 안 돼버리면 쓸모없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손대는 짭이 늙어서도 괜찮은가? 이 스포츠 중에서는 골프가 괜찮아요. 그죠? 100m 달리기라든지 축구라든지 나이 들면 이거 무용지물입니다. 골프는 나이 들어서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생명력이 있느냐도 쳐다봐야 됩니다. 때밀이 있잖아요. 나이 5, 60 먹어가지고 때밀이 하겠습니까?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뭐가 됩니까? 밀려버려요. 목욕탕 주인은 안 쓴다는 겁니다. 나이 먹었으니까 안 써요. 그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한때 하는 직업이라면 그것 치고는 너무 불안하다 이거죠. 우리가 평생 직업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 할 만한가? 그리고 평생 할 만한가는 오늘 쭉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이 회사가 내 평생 갈 거냐 이걸 초점 맞춰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이요 10년 앞에 살아있을 기업이 그렇게 많은 게 많습니다. 신뢰감이 많이 안 가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저 그랬을 때 이 기업은 30년도 갈 거냐 50년도 살아있을 거냐 하다못해 진짜 100년을 약속을 지키고 운영을 해줄 거냐 이게 내 평생을 걸 수 있느냐도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회사에 대한 건강함도 봐야 됩니다. 택시 운전기사. 자, 이게 좀 1차적인 수입이지만 나름대로 특별한 뭐가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몇 개 하는데, 자, 개인 택시도 사려면 6,800만 원 줘야 된다는데 하다못해 조그만한 떡볶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포장마차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살 때도 수천만 원대의 권리금이 들어갑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그거 인수해서 운영하려면 그 정도 돈이 들어가고. 한 것이 진짜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창업적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급생활자는 어떠냐? 봉급생활자도요 삼성 같은 데 들어가잖아요. 7시 8시 출근해서 밤 12시에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고생은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자기가 하고 있는 짭 자체가 엄청난 주인적인 의미로 갈 수 있냐 봤더니 한순간에 잘려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봉급생활자는 잘릴 수 있다. 목욕관리사도 잘립니다. 목욕관리사도 잘리더라고요. 그때 저 마지막으로 하는 분이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는데 술 먹고 때 밀어주더라고. 술 먹고 열받아가지고 술 먹고 때 밀어주더라고. 그러면서 그 주인이 아주 못쓸 사람이라고 술 먹고 투덜투덜하면서 때 밀어주더라고. 젊은 새로운 사람 하나 와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참 그런 거 참 보면서 저는 그래요. 참 세상에 많은 일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참 많이 살고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게 됩니다. 자, 치과의사 같은 경우 전문직입니다. 전문직. 예. 근데 이제 의사들은 부위별 짭인데 의사들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이 진정으로 상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주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죠? 즉 제가 봤을 때 심장병 우리나라 전문의 있어요. 심장 중앙병원에 있는 분이 현대중앙병원 거기 계신 분인데 아예 직업의식이 있어요. 새벽 3시 4시에 막 비상 환자가 들어오면 뛰어가지고 밤을 새고 막 일을 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돈이 없이 와가지고 수술 비용도 없었는데 밤 12시인가 들어가가지고 새벽 7시까지 심장 수술을 하는데 그 인턴들이 졸잖아요. 인턴들 뺨을 수술실에서 때리고 난 수술실에서 뺨 소리 나오고 막 이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뺨 퍽퍽 때린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네 누나고 네 어머니면 졸겠냐? 이 사람이 네 어머니면 졸겠냐? 후대를 친답니다. 퍽퍽 친대요. 그러면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바로 또 일하러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좋아서 하는 건 진짜로 막을 방법. 그런 사람은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돈 때문에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거 돈으로 어떻게 좀 해보자. 근데 그런 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본인 일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좀 성공했다고 우리가 좀 소리가 들리는데 그 확률도 굉장히 적을 뿐더러 성공했을 때 보면은 맨날 똑같은 일의 반복에 그걸 좋아하기 전에는요 똑같은 일의 반복에 그 다음에 수입도 어떤 잉여 수입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수입이 그냥 똑같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나 성형외과나 이 분위기에 의해서 어떻게 좀 잘 되는 해가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년을 자신할 수 없어요. 내년에도 잘 될 수 있느냐, 내년에도 이 정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냐, 내년에 내가 역시 건강해서 하루에 이 정도 일할 수 있겠냐, 3년 뒤에도 내가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냐. 그죠? 그게 보통 짭이 아니거든요. 노동이에요. 중노동.
그런 데잖아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 보면은 입 벌리고 있으면 냄새 때문에 정신이 없답니다. 입냄새 때문에. 문제 많은 사람들이 또 치과 오니까. 그거 맨날 해야 되고, 본인이 막 눈이 막 왔다가 침침해지고요. 눈 침침해지고, 잘못하면은 그거 큰일 나고, 그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중노동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가끔 자기가 좀 쉬고 싶으면 쉬겠지만 하여튼 그분이 자기 짭을 손 뗄 때는 수입이 끊긴다라는 1차적 수입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한 5만여 종의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5만여 종의 직업 중에 상당수가 1차적 수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1차적 수입의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일을 못하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의 수입은 근본적으로 수습된다는 겁니다.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4사분면을 좀 공부를 좀 해보겠지만, 그거 전에 우리 사장님들이 하실 수 있는 많은 그 내용들, 이 사회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내용들을 먼저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괴로움이 있는가도 보셔야 됩니다. 자영업적도 뭐 많이 있겠지만, 제가 그 빵집이 우리 사는데 앞에 빵집이 딱 길 건너가지고 두 군데 있습니다. 길 건너가지고. 둘이서 경쟁하는데요. 꼴을 못 봅니다. 꼴을 못 봐요. 빵집에서요,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도우미들 세워가지고요, 하루 종일 그냥 여자 둘이서 앞에서 막 춤추고 난리 납니다. 이쪽에서 춤추면요, 저쪽에서 한 30명이 춤춥니다. 빵집하고 도우미하고 뭔 상관입니까? 거기서 그냥 축제를 벌리고 쇼를 하고 뭐, 그거 경쟁하느라고 돈을 어떻게 벌어갖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치열한 경쟁이 생깁니다. 한 분야로도. 그죠? 거기에다가 또 새로 생긴 빵집은 그 주인 아저씨가 그냥 빵을 굽는데 기술이 없어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빵이 엉망진창입니다. 뭐 그냥 엉망되기 그지 없어요. 어떻게 해보겠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것도 1차적 수입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빵집을 가지고 어떤 사업적 구상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거 외에 특별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그리고 뭐, 탤런트가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은 애들이 요즘 이제 꿈꾸는 것들, 그 다음에 무슨, 예술을 한다, 뭐, 음악가가 된다, 뭐, 요즘 이렇게 있지만, 그 하나에서 성공 확률도 무지 작고, 그거를 진정으로 본인이 좋아해서 하기 전에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할 수 있는 잡을 구한다는 건 참 어렵다고 요즘 생각합니다. 일단은 옛날에 직장이 평생 개념이었는데, 요즘은 직장이 평생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나를 평생 책임져줄 직장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챙겨야 된다. 그럼 내가 나를 챙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면서 과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법으로 내 인생을 걸어볼 수 있겠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요, 평생 사시면서 머릿속에 넣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업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똑같지가 않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본인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기로 결정을 한 이상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걸어서 갈 것이냐라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자전거라는 것에 앉아서 갈 것이라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라는 것에 앉아서 갈 거냐라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비행기라는 기계 위에 앉아서 가느냐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차도 있고, 그죠? 이 방법 왜 있어요? 없잖아요. 옛날에는 무슨 방법을 했습니까? 걸어 다녔습니다. 한 달씩 걸렸습니다. 한 달씩 걸어 다니는데. 자, 그래서 본인이 시작할 때 이걸 결정할 것인지, 이걸 결정할 것인지, 이걸 결정할 것인지, 이걸 결정할 것인지, 이건 본인 자유입니다만은 무슨 결정이 나냐면 살다 보면, 즉 부산으로 가다 보면 느낌이 틀려져요. 힘은 들지만 뭐 결론이 딱딱딱딱딱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잡에 대한 종류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몇 번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사장님 아셔도 우리 사장님들 머릿속에 평생으로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때 그 부자아빠 가난아빠에서 나온 그 물동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에 대한 개념을 우리 사장님들이 정말로 뼈가 시릴 정도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가치가 본격적으로 거기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생겨버리면 본인이 요 사업을 하시면서도 뭐 하고 있냐면 판매만 하다가 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사업, 송수관을 건설하자고 하는데 본인은 물양동이만 나르다가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 사업의 맥을, 지금 너무 기초편 같죠? 기초편 같은 거를 확실하게 기본이 다져져야 아주 이거에서 응용이 벌어지고 이거에서 개념이 잡히고 내일서부터 우리 사장님이 사업하실 때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 개념이. 몇 가지 이거를 고급편까지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초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A라는 마을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2명의 물을 나르는 전문가를 구하기로 했을 때 기억이라는 분하고 니역이라는 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에드하고 빌이라고 이제 책에서 나왔습니다.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호수가 있었습니다. 자, A라는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물이 안 나기 때문에 콘크리트 물탱크에다가 이 물을 갖다가 부어주는 사람으로 2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회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마을 입장에서는 장로들이 이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쟁도 붙여야 되고 그런 입장으로 2명을 뽑았는데 기억이라는 사람은 이제 에드라는 사람이고 니은이라는 사람은 빌이라는 사람이고 이건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 초반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에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 양동이 2통을 가지고 본인이 날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가서 떠서 다시 와서 붓고 다시 와서 떠서 다시 와서 붓고 그리고 그날 일당을 받아갑니다. 돈은 바로바로 생깁니다. 그죠? 그 사람은 처음에는 즐거웠어요. 근데 이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은 즐거워요. 그리고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왜? 니은이라는 비를 또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혼자 물을 대는 것도 좋았고 일을 가졌다는 느낌도 좋았고 바로바로 돈을 번다는 것도 좋았고 자기가 성실하다는 느낌도 들어서 좋고 아주 건강하고 좋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애들은 나중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생각 못 해버리면 처음은 즐겁다 이거죠. 처음에 물을 날랐습니다. 자, 물을 계속 날랐는데 니은은 사라지더니 무엇을 생각하기 시작했냐. 자, 기업과 니은의 차이가 오늘 우리 사업체 내의 NSE 그룹의 사업자 사장님들한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도 기업 같은 사장님들이 계시고 니은 같은 사장님들도 계시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니은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갖다 나르는 건 쉽다 이거죠. 그러나 갖다 날랐을 경우에는 이게 10년을 갖다 날라도 뭐가 어떻게 되냐는 걸 연구해 보니까 이걸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을의 물의 주민들은 꼭 물을 갖다 먹어야 될 입장이고. 자, 그래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송수관을 건설할 생각을 하고 본인이 누구를 리크루팅 하냐면 투자자를 리크루팅합니다. 투자자. 모집한다, 리크루팅한다. 같은 뜻입니다. 스카우트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죠? 네. 투자자를 모집하고 사업 계획을 투자자들한테 들려줘야 투자자들이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죠? 사업 계획을 하는 걸 쇼더 플랜이라고 합니다. 플랜을 보여준다. 이 사업은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건설팀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다 송수관을 건설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B한테는 이것이 건설되고 나가지고 무엇을 이제 얘기하냐. 물가격을 75%로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는 먼지가 없는 물을 줄 수 있고 경쟁력을 이제 확보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송수관이 건설됐다. 송수관이 건설됐다. 땅 들이나니까 애들은 경쟁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떡합니까? 물의 양을 더 늘려야겠죠. 그래서 4양동이로 해서 더 힘든 양동이를 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 물에 먼지가 들어가니까 뚜껑을 사다가 뚜껑을 달고 그죠? 그 다음에 밤이고 주말에도 여기는 물이 들어오는데 자기네는 이 인간인지라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한테 밤에 그 다음에 주말에 남들 다 놀 때 일을 부탁해가지고 아들들이 이거를 맡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기도 75%로 물을 낮췄어요. 가격을. 그러니까 이게 2양동이를 더 플러스 시켰어야 이게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경쟁이 없으면 몰라도 이 사람에게는 경쟁이 붙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분야를 우리가 손을 대면 꼭 경쟁들이 붙습니다. 그럼 이 경쟁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이 구조 자체에서 더 애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 힘든 구조를 만들었죠. 아들들이 나중에 대학 갔다가 도망가버리고 아버지가 물려준다는 사업체는 싫다고 그러고 도망가버리고. 왜냐하면 사업체가 힘들거든. 힘들고 비전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맨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하는 거 왜 무슨 비전이 있어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종업원들을 썼더니 종업원들이 뭘 또 했냐? 노조를 해가지고 자기네는 4통을 어떻게 나누냐? 한 번 나를 때 한 통만 나른다. 그래갖고 노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빌은 이 송수관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첫 번째 역할이
물을 대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 역할은 본인에게 돈을 대주는 역할을 하고, 이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관도 되지만 뭐도 돼요? 돈을 움직이는 관도 된다는 거죠. 자기한테 이것이 꾸준하게 돈을 움직이게끔 하는, 이거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점입니다. 이걸 구성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차적인 짭의 대부분이 다 이겁니다. 이게 1차적인 수입입니다. 이 세상 5만 가지의 직업 중에 본인이 생각했던 직업 또는 본인이 경험했던 직업 중에 이와 같은 직업이 몇 개 있었는가 생각해 보시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 때밀이 이런 직업, 본인이 그죠? 20명 떼를 밀었는데 30명 떼를 밀어야겠다. 수입이 필요하다. 40명 떼를 밀어야겠다. 애가 대학 들어왔다. 50명 떼를 밀겠다. 그러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를 손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를 먼저 생각 좀 하고 자기가 평생을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조가 1차적인 구조인데 평생을 걸었다가는 고생 바가지로 하면서도 여기선 백만장자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심각할 정도로 뼈시리게 느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밖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나가셔가지고.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럼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여기서 가장 중요할 건가는 시간입니다. 시간. 이걸 만들 때에는 시간이 없어요. 만들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송수관을 만들고 작업하고 구상하고 사업계획하고 투자자 모집하고 뛸 때는 바쁩니다. 어떻게 보면 애드가 물량동이 나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합니다. 밤잠 안 자고 연구하고 일하고 막 뜨자보면 자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들어지고 났을 때 이 사람에게는 시간이라는 것이 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 시간 동안에 다른 연구도 할 수 있고, 그죠? 휴식도 할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또 하나는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투자라는 것도 시간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시간과 동시에 이 사람은 돈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아시는 모든 아까 빵집을 계속해가지고 움직였는데 여기 어떻게 시간이와 돈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연구해보세요. 본인이 빵을 굽는 사람이에요. 빵이 잘 됐어요. 본인이 계속 구워야 돼. 예? 비슷한 그 구조라니까요. 절대 시간이 같이 안 와요. 돈은 올지언정 시간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봉급 생활자들도 보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죽으라고 뛰어가지고 위로 승진하려고 하면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남들을 밟아야 돼요. 남들을 제껴야 되고. 시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 때 시간이 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시간이 나는 거. 즉 우리 사장님이 어떤 짭을 결정하셨을 때 5년 뒤를 한번 봤을 때 나에게 시간이 나면서도 돈이 같이 생길 수 있는 구조는 뭐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5만 가지 중에 몇 개 없습니다고. 진짜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택시 운전 5년 뒤에는 시간과 돈이 동시에 들어옵니까? 5년 뒤에 돈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아요. 그죠? 시간, 돈이 거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때밀이 5년 뒤에도 역시 시간이 들어가고 돈 똑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봉급 생활자는 시간은 여전히 죽을 정도로 들어가고 돈은 좀 올라가죠. 좀 올라가는데 잘못하면 자기 주권이 없기 때문에 잘리면 잘리는 겁니다. 빵집 하면 그래도 잘리진 않아요. 자기가 하는 한. 근데 여긴 잘못하면 망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시스템도 아주 아주 완전히 시스템도 아닌 그냥 하나의 자영업을 운영하는 건데 잘못하면 여긴 망하는 거고, 여긴 잘못하면 잘리는 거고. 그죠? 그럼 이런 위험, 이런 시름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짭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뭐가 있느냐? 참 드뭅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로 뭐 성공해 보시려면 이거는 확률은 정말 말도 못되게 어려운 것이고, 그죠? 탤런트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는가, 영리하게 일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많은 사람을 리크루팅 하실 때 근본적으로 뭘 갖고 계셔야 되냐면, 내 일이 근본적으로 힘은 들지만 나는 영원히 힘드는 구조 속에서 끝나는 구조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금은 힘들지언정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영리한 선택이 됐는지를 분명히 본인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알아져야 웬만한 1차적인 수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일로 땡길 수가 있는 겁니다.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당신 1차적 수입한다. 그렇지만 내년 자신 있냐? 후년 자신 있냐? 탁탁탁탁 건드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영리하게 일하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인데 이 시스템을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또 다시 4분면으로 들어가서 공부해 보겠지만 요 상태로 보면 요걸 본인이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위험성은 시스템이 자꾸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나면 작동을 안 해요. 그죠?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소유해야 되니까 이거 다 소유 개념이거든요. 이 시스템 소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그 권한을 내가 빌딩도 내가 소유해야 임대 수입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수동적인 수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동적 수입을 신경 쓰십시오. 수입 중에 수동적 수입이라는 것이 있고 수동적 수입은 내가 결부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정규적인 수입이 나오는 것을 수동적 수입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임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부동산 빌딩의 임대 수입. 이런 수동 수입을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수동 수입은 부동산 빌딩을 소유할 때 나오는 겁니다. 소유할 때. 그것처럼 이런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할 때 정규적 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본인이 결부돼서 1차적 수입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다람쥐 쳇바퀴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다람쥐 쳇바퀴. 성공하면 더 바빠집니다.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바쁘다 끝나는 겁니다. 이쪽. 자, 그래서 결국은 이쪽밖에는 이 세상의 5만 가지 접 중에 그래도 재밌는 곳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본인이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작동하니 변호사도 움직여야 되고, 또 본인이 많은 자본도 투자해야 되고, 그죠? 아니면 본인이 자본 없이 투자자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동방생명 문제 터졌을 때 그 사장은 뭘 했습니까? 나름대로 뭘 하나 만든 사람이고 돈줄을 끌어당겼죠.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돈줄을 대다가 막 만드는데 자기는 두뇌를 쓴 거고 나름대로. 자,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잖아요. 망하니까 구속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이, 벤처기업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닌 게 문제입니다. 좋긴 한데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돈 주고 살 때는 망할 만한 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거죠. 바보니까 망할 만한 걸 사게. 왜? 이 세상에 많은 시스템 또는 회사 또는 어떤 기회들이 있지만 이것은 입증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입증된 시스템을 구입해야 됩니다. 입증된 시스템을 구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꼴로 나를 성공시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결과를 나타냈고 또 이 시스템이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분명히 건강하게 갈 시스템이라는 입증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파마넥스를 할 때도 이런 신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한번 쏟고 먹어보는 식품이 아니고 입증된 효능을 앞세웠다라고 된 거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효능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증명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뭐냐면 속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입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다큐멘트로 되어 있고 세계적인 어떤 임상 데이터에 올라가 있고 의사들도 그 데이터에 신뢰를 하면서 입증됐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시스템도 입증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된 시스템을 만들려니까 확률이 100분의 1, 1000분의 1입니다. 실제로 본인이. 자, 그러면 입증된 시스템을 사는 거는 잘 골라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입증된 시스템일수록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최근에 어쭈구리라는 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봤는데 혹시 아세요? 그 가맹점. 국민 저렴한 무슨 호프 가맹점이래요. 어쭈구리가. 그래서 어쭈구리를 왜 어쭈구리를 만드는가 봤더니 가격을 저렴하게. 가격이 어쭈구리 싸다 이거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어쭈구리 가맹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쭈구리도 나름대로 시스템이다. 나름대로 시스템이에요. 그 음식 다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만들고 똑같은 음식이고 똑같게 움직여야 돼요. 그 가맹점을 산 사람은 지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어쭈구리 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가격 싸게 해야지 갑자기 지는 가격 높여놓으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그죠? 그 개념이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어쭈구리가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미국 시장을 칠 수 있겠냐? 그리고 거기서 치는 거에 대한 컴퓨터망 돌릴 수 있고 본사에서. 그죠?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어쭈구리가 30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50년을 어쭈구리하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이 세상에 많은 가맹점들이 있어요. 많이 손대볼 수 있습니다. 아가방도 있을 수 있고, 많은 종류의 아이디어의 가맹점들이 나올 수 있고, 시스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입증된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10년 정도가 되면서 제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입증됐다는 거. 즉, 우리 사장님들이 내가 평생을 한번 던져보겠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규모여야 되냐면,
지금 시대는 국제적 규모여야 좋습니다. 국제적 규모. 왜 그럴까? 그건 당연합니다. 지금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괜찮던 기업들이 이제 세계화 물결이 오면서 그냥 몰아 때리는 입장이고 우리도 모르는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그 인터넷에 엄청난 경쟁사들이 막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다 깨져나가는 입장에서 국제적으로 성공해 있는 입증된 시스템이 필요해요. 어쩌고 우리는 국제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 그래도 돈 없으면 그거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요식업 중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나 그죠? 맥도날드 정도면 이건 국제적으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많은 타 국가에서도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정도 됐다. 그리고 맥도날드가 10년 이상 지났냐? 10년 이상 지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잘 되냐? 지금도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걸 잘 운영을 못했을 경우에는 맥도날드 점을 내고도 이상하게 그 맥도날드 그쪽 점만 썰렁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부 의자를 2층, 3층, 4층에다 앉혀놓고 1층에는 의자도 하나도 없는 맥도날드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긴 별로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게 좁아가지고 그런지 맥도날드 그 점을 갖다 어떻게 했냐면 앞에 물건 파는 데만 있고 전부 2층, 3층, 4층으로 올라가세요 했는데 저것도 안 만들어 놓고 엘리베이터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걸어 올라가는데 걸어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빌딩 구조가 그렇게 생겨서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2층, 3층, 4층을 쭉 봤더니 사람이 하나도 안 앉아있어. 중요한 건 토요일 날 저녁에. 에? 그리고 거기 앞에서 사는 사람을 봤더니 몇 명 없어. 그런 맥도날드도 있더라니까요. 근데 어디는 지점을 잘 정하고 1층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놓고 분위기 좋게 만들어 버글버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라고 다 개런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장악해서 어떻게 운영. 그렇지만 자기 이름을 댄 범준 햄버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가 만들고 지가 막 소금 뿌리고 그죠? 그래서 이 햄버거는 좀 짰다가 저 햄버거는 덜 짰다가 그런 식이 아니다 이거죠. 그거 하면은 그거 누가 신뢰를 하고 움직입니까? 그리고 그거는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1차적 수입에 들어갑니다. 자기가 햄버거 만들어야 되니까.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죠? 지가 후춧가루 뿌리고 앉았으면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바빠집니다. 이 구조가 아주 똑같다니까요. 이거는. 그죠? 이게 참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앞으로 요걸 이해하시면은 사실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가장 핵심을 알아버리는 겁니다. 금융 지식에 대한 최고의 메인 지식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경미 사장님께서 180도 제품도 얘기하고 우리 조 학생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파마의 제품도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품을 다루는 사람들은 많은데 내가 1차적으로 다루고 말 건지 아니면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다루어지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이 똑같은 제품을 전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 5년 뒤에 1차적인 수입을 하는 사람은 이런 시스템 수입을 하는 사람하고 하늘 땅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5년이 지났어요. 왜? 이 시스템 수입은 저희는 이것은 배가 되는 시스템 수입을 지금 레버러지가 붙어있는 시스템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 그룹 자체가 즉 판매망 조직이 살아서 움직이는 판매망입니다. 저희들은. 살아서 움직이면서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5년이 지났을 때 이들이 중국으로 번져버리고 중국에서 다시 전 세계로 번져버리고 또 한국에서 또 나름대로 번지고 또 새로운 기회가 들어왔을 때 그 기회 가지고 또 사람들이 나름대로 뛰고 또 자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뛰고 그때 혼자 이 1차적 수입 안에서 뛴 거하고 여기 고생하기는 비슷할지 몰라도 결과는 하늘 땅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에요. 구조가 그런데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비행기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자전거로 부산을 가는 사람하고는 행동이 틀린 거죠. 틀려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입증된 시스템은 국제적이 돼야 되고 10년 이상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어떤 시장에서 즉 신뢰할 만한 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시장이라는 것은 불안한 시장 또 맨날 변하는 시장 이런 게 아닙니다. 불안한 시장도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장들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장 아프리카 같이 맨날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대통령이 심심하면 갈린다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시장 또는 작은 시장 또는 조그마한 변동에 의해서 여파를 많이 받는 시장 이런 시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선진 시장 그 다음에 큰 시장 그죠? 그 다음에 경쟁도 치열한 시장 그러면서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는 시장 이런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가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불안한 시장이라는 것은 그때 잠깐 여기가 잘 될 수도 있고 또 그때 잠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필리핀 같은 데서 어떤 정치적인 이변 때문에 갑자기 이게 잘 됐을 수도 있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죠? 시장이 작기 때문에 갑자기 이거의 여파가 확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같은 곳이라든지
일본 같은 곳이라든지 독일 같은 곳이라든지 영국 같은 곳이라든지 이렇게 세계적인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시장에서 대히트를 치고 움직이고 또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또 쳐다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만들어지고 또 비전을 창출하고 있는가.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가 있는가 의미입니다. 지금 과거를 본 겁니다. 과거는 잘했나. 그 다음에 현재 미래를 만들어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를 만들어내주고 있는 것이 신뢰감이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고를 때 함부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 왜? 한 번 고르면요. 본인이 이 시스템의 송수관을 건설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건설할 때는 평생을 걸고 건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미래적인 모든 문제 때문에 뭘 해줘야 됩니까? 내 평생을 이 회사가 운영되고 있을까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평생을 운영되지 못해주면 내가 만든 송수관은 하나의 파트너십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특히나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스템을 만들었다 회사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 나랑 파트너인 회사가 근본적으로 무너져버리면 내가 이 판매망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무너져버려요. 이걸 가지고 10년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내 회사가 평생 운영해 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5년을 일해도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해놓은 5년 때문에 나의 평생이 여파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이거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 N자 들어가는 게 좀 좋더라. C자 들어가는 건 기분이 나쁘더라. 이런 개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걸 놓고. 지금 반짝이다라는 걸 버리고 꾸준하게 해왔느냐, 또는 대형 시장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느냐, 또 미래 비전이 있느냐, 또 이 시장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어떻게 나의 인생을 걸어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거나 비슷해요. 결혼하는 거. 한번 결혼하면 쉽게 안 되잖아요. 또 결혼한 상대자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면 나도 따라 박살나잖아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혼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신실한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믿을 수 있는지, 평생을 믿고 살 수 있는지. 평생 결혼할 때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회사 고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건강한 사람인지, 상대방이 맨날 감옥이나 들어갔다 나오다 하는 거 아닌지, 부도가 심심하게 남으면 우리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매스컴도 사실 하나의 그런 전체적인 분야니까 매스컴에서의 평가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건 뭐냐? 매스컴 평가는 뭡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듣는 거랑 비슷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갖춰질 때 이 시스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을 사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입증된 시스템을 사시면 됩니다. 저는 맥도날드 같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맥도날드도 처음에는요, 제가 나중에 이 책을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맥도날드 가맹점이 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둘둘둘둘 떨 때 부자 아버지만 그 소리를 듣자마자 하와이에 사셨던, 전부 다 하와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와이에서 처음으로 가맹점이라는 게 60년대에 들어왔을 때 그거 굉장히 나쁜 거고 불법이라고 얘기했던 소리가 들렸을 때 부자 아버지만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본인이 조사해야 된다고 LA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교육을 3일간을 받고 왔대요. LA에서 가맹점 교육을. 이거 가장 처음으로 들은 거죠. 그리고 딱 하와이로 들어와서 이 저자한테 한 얘기가 가맹점은 미래의 물결이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가맹점을 3개나 인수했답니다. 그러더니 그 가맹점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부자 아버지가 또 부자가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걸 읽지를 모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와 가난한 아버지의 가장 큰 포인트를 제가 보면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 여기에서 다 갈리는 거예요. 가난한 아버지와 부자 아버지가 변하는 것은 본인의 사고방식, 생각방식, 무엇을 평가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는요, 뭐든지 적극적으로 조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평생을 그냥 쪼들리게 의심하면서 평생을 그냥 그러다 어우러져 살아버려요. 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잘 보셔야 됩니다. 확률을 봤을 때 돈에 관련돼서는 8대2 법칙이 아니고 9대1 법칙이라고 이 책에 나오거든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크게 우리가 평균을 봤을 때 80대 20이라고 합니다. 20이 긍정적인 사람, 80이 부정적인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쭉 움직이는데, 돈에 관련돼서는 90대 10%가 돈을 벌고 90%가 돈을 못 번다. 10%가 90%의 돈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우리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문은, 자, 이제 앞으로 소문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에 평가는 일반적인 평가. 네. 일반적 평가. 이거는 90이 하는 소리가 더 크겠어요? 10이 하는 소리가 크겠어요? 그죠? 이거 알고 계시죠? 그게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대부분의 얘기는 90이겠어요? 10에서 나오는 소리겠어요?
그럼 90에서 나오는 소리에 나를 맡기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90에 속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10은 떠벌리기를 잘 안 좋아합니다. 10은 혼자 조용히 알고 조용히 가는데 이 90은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떠들어댑니다. 매 소문이나 내고 앉아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잘 주절거립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잘 주절거립니까? 뻔해요. 꼭 공부 못한 애가 와가지고 제 점수가 몇 등이 되더라 뭐 성적이 어떻게 요즘 시험이 어떻게 돌아다니는 애 치고 나 1등 하는 애 못 봤어요. 1등 하는 애는 직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직관하느라고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급 반에서 뭔 소문이 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렇죠? 소문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서 90에 속해버리는 겁니다. 그 부자 아빠는 가맹점이라는 게 불법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아 버렸어요. 왜? 본인은 10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극적인 성공자예요. 1%에 속하는 사람은요, 그 1%는요, 절대 소문이 안 돕니다. 그죠? 부자들이 하는 노하우라든지, 부자들이 하는 사고방식이라든지, 부자들이 살아가는 그 생명 방식은요, 절대 소문이 날 수가 없어요. 1%밖에 안 되는 데다가 그 사람은 떠들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와달와달 떠들질 않아요. 바빠 죽겠어요. 지꺼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주변 사람 만나서 노그작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엄마 순이 엄마가 많은데 절대 1%에 못 들어간 사람. 제가 개런티합니다. 그랬대. 그런 거야. 그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사회가 왔다 갔다 하는 대로 그냥 휩쓸려 댕기다가 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80~90%가 그러고 산다니까요.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성공하시려면 10% 안에 들어가야 되고 1% 안에 들어가야 돼요. 사고방식도 1%짜리 사고방식이 들어가야 돼요. 언론도요 20%나 20%를 성공시대 같은 데서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이 80~90%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생각도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옳은 것이다 라고 꼭 보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합법이냐 불법이냐고 봤을 때 합법이에요. 왜 합법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법의 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합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불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불법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사회적으로, 사회라는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보다는 분명히 안 좋은 점에 여파를 낸다고 했을 때 사회에서 그것은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법을 정할 때 법에 어긋난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건이라는 것이 회사가 생산을 해가지고 기존에 어떤 유통 채널들을 활용했습니까? 다양한 유통 채널들을 활용했는데 이 회사에서 대거 물건을 띄어가는 도매상과 이 도매상이 쭉 전국으로 판매망을 움직이는 소매상과 이 망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었어요. 또 이 회사의 이름을 건 대리점들이 있었어요. 이 회사의 물건만 취급하는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조금 유통망을 줄여서 한번 치는 것도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기존의 방법과 다른 새로운 방식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껄끄러워하고 그걸 또 제일 껄끄러워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린 관심을 가져요. 우리가 세븐일레븐 같은 거 24시간 편의점 아시죠? 24시간 편의점이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습니까? 반대를 했습니까? 왜 반대한지 아세요? 구멍가게가 훨씬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디 24시간 편의점 같은 완전 일본식 방식, 이상한 방식 막 그랬습니다. 그거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편안해졌어요. 천주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어요? 목이 여러 개 날아갔습니다. 한 10,000개가 날아갔다고 들었어요. 이 10,000명 한번 모아보셨습니까? 그게 날아가고 지금 천주교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뭔가가 새로운 것이 시도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오픈하고 조사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바보입니까? 우리가 믿게. 그냥 믿으면 안 되고 믿음하고요.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이 작동되는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떤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잘 조사돼야 됩니다. 아, 이거 상당히 괜찮구나. 이거 건강하구나. 올바른 방법이구나. 자, 이런 유통망 대신에 소비자들에게, 그죠?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을 통한 네트워크 방식으로 물건을 유통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물건이 유통되면 소비자들에게 거기에 대한 대가가 돌아가고, 물건이 유통이 안 된다면 소비자는 대가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큰 무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40년을 운영했던 A라는 회사도 큰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물건을 유통시키는데 종합 마케팅식으로 거기는 유통시킵니다.
저희는 아주 전문적인 제품을 가지고 마진이 굉장히 높게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품으로 당당하게 지금 유통시키고 있죠. 그런 것이 좀 차이점이죠. 이쪽은 남의 회사 제품들 다 갖다가, 우리 빅브레인 개념이지만 거기는 빅브레인 또 아내 입장에서 온갖 남의 제품 갖다가 주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마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빅브레인에서 왜 그렇게 하냐? 빅브레인은 얘기가 틀린 겁니다. 이거는 전자 방식이 움직이면요, 개인이 움직일 때 방식하고는 상상을 초월한 빠름, 큰 규모, 그죠? 24시간 365일 전자 방식으로 움직이니까 이거는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렇지만 기존에 그 A라는 회사는 그냥 방식에서 이걸 썼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우리 기업 자체가 메인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공부했던 그런 제품들을 우리 기업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남의 기업 거 사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남의 기업 거를 우리가 팔아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소니 제품 팔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움직이니까 여기서 고마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도 좋고 우리도 좋고, 이것이 잘 소비자에게 전달돼서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만 나타나준다면 아주 건강한 기업 형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께서 내 짭이 정말로 1차적 수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짭인가를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걸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정리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기초적인 것 같지만요, 사실 이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요, 진짜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폴 게티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폴 게티가 미국의 최초의 억만장者. 이 폴 게티, 우리 이거 가끔 많이 썼어요. 폴 게티. 폴 게티가 나 혼자 100이라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 일하는 데서 나는 1씩만 받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폴 게티가. 저게 뭐냐? 진정으로 금융 지식이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본인의 작은 목들을 모아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레버러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시스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나 혼자 일한다는 건 뭐예요? 때밀이, 택시 운전, 1차적 수입, 전체적인 자, 이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는 나 혼자 남의 입을 연구하는 치과 의사, 이게 전부 나 혼자 개념입니다. 나 혼자 1차적인 수입. 이 폴 게티가 별거 아닌 말 같지만요, 이게 금융 경제 지식의 가장 핵심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어울려서 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나오는 4사분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4사분면에 대해서도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부터 이번에 한번 교육받고 나시면 완전히 머릿속에 개념을 정하셔서 누구를 만나도 이제부터는 이 4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겠고, 원하시면 요 두 번째 가난한 아빠, 부자 아빠 두 번째 책입니다. 1, 2, 3권이 나와 있는데 1권도 재밌어요. 근데 2권 괜찮습니다. 2권을 먼저 읽고 1권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2권 한 권 정도는 읽어놓으시면 도움이 굉장히 되실 거예요. 금융 지식이 일단은 돌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나와 있고, 자, 여기에서 네 가지 4분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짭을 전부 다 요약해가지고 이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수입이 생기는 4분면이라고 합니다. 수입이 생기는 이 분야라고 했어요. 자, 이 중에 인플로이 분야인 이 분야에서는 이게 봉급생활자 분야입니다. 봉급생활자. 이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지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오늘도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도 문고점에 가시면 계속 경제경영 분야 1위입니다.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분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S 분야가 있는데, 이 S 분야는 이제 본인이 주인이 돼서 일을 하지만 시스템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또 시스템을 소유하는 경우, 이쪽은 본인이 일은 하되 시스템이 부재된 경우, 이게 S4분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을 하는데 시스템이 부재된 경우가 자영업 분야가 있고 전문직 분야가 있고, 이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주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주인된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는,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 일해주면서 자기 인생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상대에 의해서 움직이고 상대에 의해서 잘리고 상대에 의해서 컨트롤 돼버립니다. 자기 인생이 남에 의해서 컨트롤 되는 것이 전부 봉급생활자인데, 이것도 60대 1로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왜 빨리 안 바뀌냐면, 과거 우리나라의 부모 세대로부터 그 당시에 맞는 지식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학교를 잘 나와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맞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평생 직업 개념도 있었고 직장이 그것도 괜찮았고 그걸 만들어줬고 또 은행도 튼튼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의 지식을 그대로 채받은, 물려받은 자녀들이 여전히 그것이 다인 줄 알고 60대 1로 몰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을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새로운 자녀들한테는, 우리 사장님들의 자녀들한테는 새롭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 이들이 살아가는 평생을 봤더니 계속 빚에 쪼들리면서 살아가는 구조로 된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가 지금 저 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평생 빚으로 쪼달린다. 자, 그래서 이 봉급생활자라는 경우에는 일단은 시간이 이쪽 고용주한테 매여져 있고, 고용주가 움직이는 시간대로 움직이고, 거기에다가 이것이 시간 봉급이니까 이것도 1차적 수입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것도 다 1차적 수입입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다 1차적 수입이에요. 이쪽도 일 끝나면 수입이 끝나고, 이쪽도 일 끝나면 수입 끝나고, 이쪽도 일 끝나면 수입 끝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개입되지 않아도 수입이 벌리는 것은 왼쪽 사분면에서 없습니다. 왼쪽 사분면은 자기가 개입돼야 수입이 들어옵니다. 개입돼야 수입이 들어옵니다. 개입돼야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쪽 시스템은 개입이 안 돼도 부동산 임대처럼 수동적 수입이 들어오는 유일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이쪽이 투자 사분면이고. 자, 그래서 왼쪽 사분면보다는 오른쪽 사분면으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른쪽 사분면을 봤더니 B사분면인데 이쪽은 사업가 사분면입니다. 사업가라고 거기는 설명이 냈지만 영어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즈니스 시스템 오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스템을 소유하는 소유자 레벨입니다. 시스템 소유자 사분면이에요. 이쪽은 시스템이 없이 본인이 하는 경우, 이쪽은 시스템 없이 남 밑에서 일하는 경우, 남이 주권을 가진 경우, 본인이 주권을 가졌지만 시스템이 부재된 경우, 본인이 주권을 가지고 시스템을 소유한 경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I 사분면, 투자가 사분면입니다. 투자가 사분면. 이 네 개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여 종의 직업이 이 넷 중에 하나로 속해버립니다. 5만여 종의 직업이. 자, 우리가 직접 데이 트레이딩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 투자가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식 투자를 도와주는 증권업의 하나의 세일즈맨으로, 그 투자 자문가로 들어가면 봉급생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를 하지만 본인 돈으로 봉급생활자면서 투자를 하면 또 이쪽 사분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분면이든 사실 저 책은 결국에 크게 우리가